인형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3대 저주받은 인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였던 에나벨이나 두 번째 이야기인 로버트 모두 무서운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던 인형들이었던 만큼 순하게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표독스럽고 악한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인형들이었는데요. 이번 인형은 생긴 건 셋 중에 가장 섬뜩하지만 두 인형에 비하면 한없이 순한 저주받은 인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저주받은 인형의 세 번째 인형은 퀸즈넬 박물관의 맨디 인형입니다. 캐나다의 한적한 마을에 리사 소렌스라는 여성이 자신의 가족들과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를 오게 된 날부터 매일 밤마다 아기 울음소리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한밤중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에 잠을 깬 리사는 도대체 어디서 자꾸 아기가 우는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소리를 따라갔고 마침내 이 새 집의 지하실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엔 아기의 모습을 한 도자기 인형이 있었습니다. 깨림직하게도 얼굴 한쪽이 깨진 도자기 인형이었는데요. 되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리사는 인형을 주워 자신의 딸에게 보내줍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밤마다 들리던 아기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하루는 리사의 집에 방문한 이웃이 딸이 가지고 노는 아기 인형을 보고는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 인형은 평범한 인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는 리사에게 인형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형의 이름은 맨디. 이 맨디 인형은 마치 발이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처럼 어느 날에는 이 집에서 발견되었다가 다음 날에는 옆집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며 또 다음 날에는 전혀 다른 집의 지하실에서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은 이번에는 맨디가 이 집을 찾아왔나 보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미 이 인형은 살아있는 인형 마냥 이 마을의 이 집, 저 집을 스스로 옮겨 다니는 인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웃은 이 맨디 인형에 대한 오래된 소문을 들려줍니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에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녀가 맨디 인형을 가지고 지하실에서 놀다가 크게 다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녀가 지하실에 있는지 몰랐던 가족은 지하실 문을 잠궜고 그곳에서 다쳐 꼼짝도 못하고 맨디 인형을 꽉 안은 채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녀가 죽고 난 후 어린 소녀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가족들이 떠나자 이 빈집의 지하실에서 매일 밤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빈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자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싶어 이 집에 들어가 보게 되었고 울음소리를 따라 지하실로 가보니 아기는 없고 맨디 인형만 발견했다는 거예요. 맨디 인형을 발견했을 때 인형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리사는 그런 인형을 자신의 딸이 가지고 노는 것에 굉장히 깨림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마침 딸아이가 인형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자 맨디 인형을 근처 퀸즈넬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하는데요. 리사는 기증할 당시 이 사연을 모두 박물관 측에 얘기했어요. 하지만 박물관 측은 리사의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었죠. 다만 딱 보기에도 100년 가까이 되어 보이는 이 인형의 가치를 보고 기증을 받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리사의 집이나 이 마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맨디 인형이 발견되는 등의 기이한 현상이 멈추게 되었지만 박물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맨디 인형의 손가락 방향이 제멋대로 바뀌어 있는가 하면 박물관 직원의 소지품이 자꾸 사라지게 되는데요.
한 번은 직원이 전시실 책상 위에 놓아둔 도시락과 책이 없어져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찾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도시락과 책이 발견된 곳이 맨디 인형의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이 맨디 인형의 근처에 다른 아기 인형을 배치하게 되면 아기 인형의 유리 케이스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깨져버리거나 손상이 되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박물관 측에서는 리사가 처음에 들려줬던 사연을 생각하게 되며 결국 맨디 인형은 주변에 아무것도 있지 않은 독방에 혼자 격리되게 되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누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 맨디의 무릎 위에 양 인형이 하나 놓여지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 양 인형을 발견했을 때 직원들이 치웠겠죠. 그러자 이 맨디 인형의 전시관의 유리가 깨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양 인형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맨디 인형의 주변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쯤 이렇게 되니 박물관 측에서는 심령술사를 부르게 되는데요. 인형을 본 심령술사는 이 인형은 보통 인형이 아니라 영혼이 깃들어 있는 인형이며 이 아기 인형에 들어있는 영혼은 악한 영혼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기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엄마한테 관심을 끌고 싶어서 어리광을 부리거나 투정을 부리는 것처럼 이 아기 인형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정말 슬픈 이야기는 심령술사의 말로는 맨디에 깃들어져 있는 영혼이 누구의 것인지 확실히 알 순 없지만 과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여자아이의 영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죽은 여자아이의 영혼이 생전에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이 받고 싶어서 이런저런 사고와 소란으로 투정을 부리는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소문 속의 그 어린 소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맨디 인형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직원들은 어린 여자아이의 영혼이라는 존재를 인정해주고 이 영혼을 달래해주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 맨디 인형 주변에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물건이 떨어진다든지 등의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직원들은 맨디 인형을 꺼내 품에 안은 채 산책을 하거나 껴안아주면서 마치 아기를 달래듯이 정성껏 달래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상한 현상들이 한동안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번 이야기는 저주받은 인형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 맨디 인형이었는데요. 저주를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안타깝고 되게 슬픈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로버트 이야기 다루면서 에나벨이랑 로버트랑 싸우면 누가 이길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세계 3대 저주받은 인형이라고 해도 일단 셋이 붙으면 확실히 맨디는 질 것 같아요. 이 에나벨이랑 로버트처럼 맨디 역시 맨디 귀신 들린 인형이라는 제목으로 2018년도에 영화로 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얘 역시도 실화 바탕의 구성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화랑은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에나벨이나 사탄의 인형처럼요. 인형은 사람의 모습을 닮아 귀신이 붙기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하죠. 조금 TMI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사를 갈 때 정리해야 하는 물건들 중에 하나가 인형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집에 인형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멀리 하시고 주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뭐가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 준비한 세계 3대 저주받은 인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